자, 그러면 우리 그 교재 있죠? 교재로 내용을 조금씩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물체 운동 쪽으로 해가지고 속력, 속도, 가속도, 그 다음 여러 가지 운동,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 운동 방정식하고 그래프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숙제 내주면 숙제는 할 시간들 있죠? 있나? 해올 거야, 안 해올 거야? 안 해올 확률이 한 70%. 아, 그래? 그럼 숙제를 내주는 의미가 없잖아. 아예 수업 시간에 그럼 대놓고 풀어버리고. 네,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게 낫나? 동화는 어때? 프로 5대 이제 될 수 있으면 선생님이 조금 시험 문제는 뭐 패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 이해도를 봐가지고 좀 더 풀어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 문제도 수업 시간에 좀 같이 푸는 걸 원칙으로 합시다. 네. 숙제는 내드립니다. 알겠죠? 숙제를 내줬을 때 자기가 숙제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하기가 싫거나 그럴 때 하나만 하세요. 문제라도 좀 읽어봐. 풀지 못해도. 알겠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경은 좀 하세요. 그리고 대충 뭐 풀지는 않더라도 생각 정도는 하고 그렇게 해봐야 한 10분밖에 안 걸리잖아. 문제 읽고 생각 정도만 하는 거. 그죠? 근데 될 수 있으면 풀어보세요. 그거는 방금 얘기한 거는 숙제할 시간이 없을 경우입니다. 하기 싫은 경우는 아니고. 자, 그러면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물체 운동 돼 있고, 속력과 속도 개념을 보는데, 이제 이동거리하고 뭐가 나옵니까? 변이가 나오죠? 그죠? 이동거리 변이 개념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동 거리는 스칼라량이고, 알겠죠? 실제 간 거리입니다. 실제로 간 거리예요. 곡선으로 가면 곡선. 알겠죠? 직선으로 가면 직선. 빙빙빙 돌다가 가도 그 경로 그대로 다 따라가서 거리를 재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변이라는 말 자체가 변화된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위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 변화는 처음과 끝만 중요하지 중간에 어떤 경로로 빙빙빙 돌아갔느냐 그거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최종 최단 직선 거리. 자, 최단 직선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이는 스칼라량이에요. 기호로 표현할 때는 얘는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동거리는 S로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럼 변이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변이는 S에 하세표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 표현 방식 일단 알아두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형 트랙이 있어요. 원형 트랙. 자, 이게 50m입니다. 반지름이. 요 지점이 A인데, 그죠? A에서 요 반대편 B까지 이동을 했어요. 딱 정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동거리는 얼마? 변이는 얼마? A에서 B. A에서 B까지 갔습니다. 이동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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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거리요?
50파입니까? 100파입니까? 50파이죠. 원래 한 바퀴 돌면 2파이 r인데 절반이니까 파이 r이죠. 그죠? 그러면 50파이. 변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이면 쭉 가버리면 100m죠. 그죠? 100.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변이하고 이동거리. 요거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면 보통, 특수가로 나오는 게 4m 동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3m 갔다.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입니까? 요 90도입니다. 90도. 이동거리가 7m. 변이는 5m. 이런 식으로. 이런 간단한 문제들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갔다가 다시 오는 거.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꼭 조심해야 될 것은 자, 선생님 여기다 변이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렇게만 쓰면 됩니까? 미터. 단위 미터 적고 이렇게만 쓰면 정답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또? 그렇지, 방향 표시해 줘야 돼. 그럼 여기서 방향 표시는 뭐가 있을까? 화살표. 자, 방향 표시를 선생님이 여기에서 오른쪽, 왼쪽을 문제에서 제시해 주면 그 오른쪽, 왼쪽을 쓰면 돼요. 동쪽, 서쪽에는 방위를 붙여줬으면 그 방위를 쓰면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A에서 B 방향 이런 식으로라도 표현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반드시. 그러면 학생들이 이거 다 계산했는데 이것 때문에 억울하잖아. 그래서 물리원에서는 주로 뭐만 물어봐? 변이의 크기는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봐 준다고. 벡터의 그거를 조금 달래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크기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변이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방향까지 어떻게든 문제에서 나타난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표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뒤에서 나올 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크기하고 방향을 같이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문제 읽을 때 반드시 속력은 얼마인가 하면은 그냥 크기만 적으면 되지. 근데 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물어보는 건지, 속도가 얼마냐 물어보는 건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 읽을 때 반드시 중요한 문장에 밑줄이나 동그라미나 어떤 표시를 하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쉬운 문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힌트죠? 그죠? 그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혹시 문제 읽을 때 이렇게 줄 그어가면서 읽는 사람 있나? 혹시? 왜 그런 학생들도 있죠? 그런 학생들은 절대 물리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아무 표시 없이 읽던 학생들은 이제 표시를 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반드시 문제를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하거나 바꾸어서 표현할 거 있으면 바꿔주고 단위 조심하고 그런 것들 다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속도를 물어보는지 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는지 항상 체크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속력과 속도 한번 봅시다. 속력과 속도. 그리고 계산할 때요,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정성을 들여서 하세요.
그래야지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풀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뭘 놓쳤는지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씨도 최대한 예쁘게 천천히 쓰세요. 급할 거 없어요, 공부할 때는. 알겠어요? 그게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나중엔 그게 진짜 빠른 거예요. 알겠어요? 한 번에 딱 보고 답이 안 나왔어. 일치가 안 돼. 그럼 내가 뭔가 중간 과정에서 실수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때 훨씬 빠릅니다. 중국만 하면 여기다 계산하고 저기다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여백이 적다 보니까. 그죠? 그런 거가 나중에는 수능이나 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 여러분들 발목 잡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계산해야 돼. 알겠어? 해봐서 알겠지만 이런 과목들은 뭡니까? 시간과의 싸움이죠. 시간 엄청 부족하죠. 그죠? 쉬운 문제의 시간을 줄이고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고득점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식을 꼼꼼하게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도 중요한 단서에 체크를 예쁘게 꼼꼼하게 하는 버릇을 들여야지 힌트를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속력과 속도 한번 봅시다. 자, 속력은 우리가 식이 어떻게 되죠? 속력은 걸린 시간분에 이동한 거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스칼라량이죠. 얘도 스칼라고 얘도 스칼라야. 스칼라니까 그냥 우리 수학 시간에 공부하듯이 계산하듯이 그냥 하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입니다. 요렇게 이게 속력 단위죠.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이제 속력해서 스피드 생각하는데 스피드가 아니고 벨로시티입니다. 벨로시티 V로 시작돼요. 그래서 V는 시간 T분의 이동한 거리 S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과학에서는 변화한 양 있죠. 변화한 양을 기호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면 이게 변화한 양을 뜻하는 기호예요. 요거 어떻게 읽니? 델타라고요. 델타. 자, 델타. 어느 나라 문자니? 그리스. 오, 그리스. 그리스 알파벳이야. 이게 대문자니 소문자니? 대문자. 소문자는 어떻게 쓰니? 이렇게 이상하게.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거 있죠? 속도. 속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이것도 시간분의 거리 개념인데 이 거리가 뭐다? 변위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변위. 알겠어요? 그럼 단위는 뭐가 되는 겁니까? 미터 퍼 세컨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녀석은 기호로 표현하면 V에다가 벡터 표시 델타 T분의 델타 S의 벡터 표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속도에 대한 식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중학교 과정 정도까지는 속력이나 속도나 구별 안 하고 썼죠. 왜 구분 안 하고 써도 돼요? 어떤 경우는 구분 안 해도 되죠? 직선. 그렇죠. 얘랑 얘가 같은 경우. 중학교 때 주로 같은 경우 위주로만 다뤘거든. 근데 이제 가다가 직선상에서 가다가 돌아오기만 해도 얘랑 얘는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곡선이면 무조건 달라집니다. 왜? 벡터량은 우리가 평면에서는 두 개로 표현한다고 했죠. 뭐랑 뭐? 크기랑 세타 값이랑. 그게 방향이잖아. 방향이 달라진다는 건 세타가 달라지는 거니까 벡터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달라져도 달라지는 거고 방향적인 게 달라져도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곡선이면 무조건 속도는 달라진다. 근데 곡선이라고 하더라도 속도의 크기는 같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직선에서는 보통 방향이 안 바뀌면 얘랑 얘 같이 쓸 수 있다. 뭐 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서 속력과 속도가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그래프에서 그래프 중에 요거부터 한번 보고 가자. 자,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X축은 시간인데 Y축이 뭐예요? 하나는 이동거리고 하나는 위치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래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건 주로 어디에서 봤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주로 이걸 보게 돼요. 왜 달라? 여기다 표현한 거, 여기다 표현한 거 뭐 다르나? 다를 것 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저거는 얘는 이제 이동거리고 위치는 이제 범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게. 그리기 전에 그러면은 둘 중에 어떤 게 우리는 운동을 더 잘 표현하는 그래프 형태일까요? 위치. 이거? 왜? 그니까 쓰겠죠. 그걸 이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그지? 이렇게 되돌아왔다라고 쳐볼게요. 이쪽으로 뭐 10m 갔다가 이쪽으로 5m 되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여기 10m야. 여기가 5m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빠르기가 점점점 느려졌다가 다시 점점점 빨라진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되니? 이거를? 얘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려야 돼요. 여기가 10m고 여기는 15m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 역학 부분을 잘 하려면 그래프를 잘 그리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프를 잘 그리면 나중에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면 운동 방정식 나중에 뭐 보면은 뭐 이런 거 나옵니다. V는 V0 플러스 AT, 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걸 갖다 경우에 따라서 막 여기저기 써가면서 뭔가 찾아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프를 잘 그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바뀌느냐? 도형 문제로 바뀌어요. 도형 문제. 도형 여러분들 잘하잖아. 이런 것보다 잘하잖아.
뭐 삼각형의 넓이 이런 거 구하는 거 잘하잖아.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잘하잖아. 예, 예. 그죠? 기울기 구하는 거 잘하잖아. 기울기 정도는. 그죠? 근데 막 이거 해가지고 뭐 t를 소거하고 막 뭘 했다가 여기에서 이게 이동거리인지 변인지 생각하고 낙하거리인지 뭐 이런 거 생각해갖고 이런 거 찾고, 물론 이게 훨씬 편리한 경우도 있고 그래프가 편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 병행하면 또 편리한 경우가 있고. 어쨌든 간에 그래프를 잘 그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많이 시켜줄게요. 자, 그러면 봐봐. 요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이동거리는 뭐가 안 나타난다? 얘는? 이게 안 나타나는 거야. 이건 뭐야? 이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뭘 써야 되겠니? 이제 고딩 정도면 이걸 써야지 이제. 알겠어요? 중학교 때 이거 써도 상관없었던 게 왜? 그냥 가는 거니까. 방향 거의 안 바꾸고 가는 거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 가지고 요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알겠죠?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자, 위치 시간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어떤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봐봐. 자, 시간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변할 때 이쪽으로 뭐 1m, 2m, 3m, 4m, 5m, 6m, 7m, 8m, 9m 이런 식으로 변할 거 아니야? 자, 시간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위치의 변화 정도가 어떻습니까? 이 지점이나 어때요? 같죠? 시간이 변함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정도가 모든 구간에서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빠른 정도가 일정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면 뭐 이거든 상관없겠죠? 그죠? 직선 운동이면. 자, 이건 기울기가 이 그래프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 X축 변화량이 뭐예요? 시간. Y축 변화량이 뭐예요? 변이 또는 이동거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기울기가 뭐가 된다? 기울기가 속력, 속도의 크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는 지금 여기가 곡선으로 되어 있죠. 그죠?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울기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기울기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만약에 구할 때 두 가지를 구하는데 첫 번째는 자, 여기쯤하고 여기쯤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이 두 지점, 뭐 P하고 Q가 있다라고 했을 때 PQ 지점을 잇는 직선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직선 기울기가 뭐냐? 두 점 이은 직선 기울기.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할까? 기울기는 일단 속도나 속력 개념이잖아. 그지? 그러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어떤 개념일까? 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시간이 여기서 이만큼 걸렸는데 위치 변화가 이 정도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평균값이에요. 평균 속도나 속력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평균 속도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변했을 때, 델타 t일 때, 변이가 이렇게 델타 s가 됐으면, 이거는 바로 평균값이구나. 평균값. 그러면, 한 점에서 만약에 P라고 할게, P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접선 기울기. 자, 요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느냐? 이 P 지점이라면 요 시간이 아주 짧은 순간이죠. 순간 속도의 크기, 속력에 대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잘 봐봐. 자, P점에서 Q점까지 가는데 P점에서는 기울기가 이랬는데 이 중간쯤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이렇고 Q에서는 이렇게 됐어요.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작아지고 있죠? 그 얘기는 순간 빠르기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꼭지점 있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구간이 생기겠죠. 거기가 속도가 어떻게 된다? 속도 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멈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순간 기울기가, 접선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자, 요 기울기 크기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자, 요 기울기가 이렇게 갔죠? 네. 그죠? 이쪽은 기울기가 크다라고 해야 돼요? 작아진다라고 해야 돼요? 작아진다. 왜? 요 폭에 대해서 이게 크면 기울기가 큰 거고, 요거에 대해서 이게 작으면, 그죠? 요만큼 올라가는 게 작으면 기울기가 작다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면 똑같이 하면 돼요. 얘는 뭐? 자, 이쪽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죠? 그러면 크기만 따지면 이게 큰 거야, 이게 큰 거야? 왼쪽 게 큰 거야, 오른쪽 게 큰 거야? 오른쪽 게 큰 거지. 그지? 그런데 이쪽 방향이니까 이게 플러스 기울기예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왜? 마이너스 X축으로 변한 거에 대해서 플러스 Y축으로 변하는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이 기울기 값은 마이너스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플러스 방향으로 시간이 변했고 플러스 방향으로 변했으니까 이거는 기울기가 플러스 값,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얘기는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라는 것은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방향이 바뀌는, 방향. 자, 예를 들어서 위치 시간 그래프가 만약에 오늘 많이 못하겠네. 많이 못하겠네. 많이 못해도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게 난이도 있는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에요. 알겠어요? 자, 위치 시간이 만약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서,
그러면 이걸 보고 운동을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순간적인 속도의 변화를 알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빠르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자, 요 기울기에서 요 기울기에서 요 기울기에서 여기쯤에서 이렇게 됐겠죠. 그죠? 이거는 빠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점점점 빨라진다고?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기울기는 많이 서 있으면 기울기가 크다. 수평에 가깝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그지? 그러면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잖아. 그래서 완전 수평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멈춰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그 다음 봅시다. 기울기가 어떻게 되니? 커지고 있죠? 빨라지고 있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쪽 기울기는 플러스 기울기야, 마이너스 기울기야? 플러스 기울기죠? 이거 되죠? 기울기? 우리 7시까지야. 자, 플러스 기울기잖아. 그 다음 여기도 플러스 기울기죠. 자, 기울기의 방향성이 안 바뀌었잖아.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운동은 가다가 점점 느려져서 멈춘 다음에 다시 그 방향으로 점점점 빠르게 가는 거야. 알겠어? 근데 아까 이거는 뭐였습니까? 요거는 얘는 이렇게 가다 점점점 느려져 가지고 결국 멈춘 다음에 뒤로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를 보고 어떤 식으로 빨라지는지 그걸 감을 잡을 때는 어떤 기울기가 좋다? 어떤 기울기가 좋다? 접선 기울기를 따져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접선 기울기 갖고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향성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뒤로 갔는지 앞으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매우 불편한 그래프다. 그러니까 이건 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책에서 거의 사라져 있을 거야. 앞쪽에 이제 이동거리 변이 이거 개념 따질 때만 조금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얘는 못 보는 그래프고, 주로 이걸로 따진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균 속력이나 평균 속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압니까? 계산하는 건. 그거는 속도 그래프 그리고 하자, 그러면. 봐봐. 가속도를 먼저 하고 할까? 가속도를 먼저 하고 하자. 자, 얘들아, 가속도 있죠? 가속도 이제 몇 쪽에 있습니까? 가속도는, 11페이지에 있어요. 11페이지. 가속도 개념은 이건 뭐냐면, 속도가 변한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속도가 변한 정도.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속도가 변하는 경우는 몇 가지 있다? 속도가 변하는 경우? 두 가지, 그렇지. 속도의 크기가 변하거나 아니면 그 방향이 있지. 방향의 변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주로 뭘 물어보겠니? 가속도에 무엇을 주로 다루겠니, 우리가? 크기. 그렇죠. 크기를 다룰 거야. 알겠어? 크기 계산해서 이렇게 한다고. 크기 계산해서. 걸린 시간에 대해서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알겠니?
속도의 변화량이, 에? 봐봐. 속도의 변화량 있지? 속도의 변화량. 0이 되면 가속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속도의 크기의 변화량이 없다고 해서 가속도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말이 좀 어렵나? 자, 다시. 속도의 크기의 변화량은 0이야. 알겠지? 그러면 가속도가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있을 수도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있을 수도 있다. 왜? 속도의 크기가 변하지 않아도 속도의 방향이 바뀌면 가속도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감이 잡힙니까? 알겠어요? 항상 얘가 벡터이기 때문에 얘가 벡터고 얘가 벡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벡터량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등속 원운동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등속 원운동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빠르기랑 여기서 이렇게 가는 빠르기랑 여기서 이렇게 가는 빠르기랑 여기서 이렇게 가는 빠르기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지? 그러면 자, 요거 V1, V2, V3, V4 이렇게 잡았을 때 가속도는 어떻게 나타날까? 뭐 이런 거지? 그죠? 요거 이제 그려보면 돼요. 이렇게 요 갖다가 붙여볼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붙여보고.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느냐 하면 얘가 이쪽에서 이쪽이죠. 그러면 V2가 이렇게 돼 있는데 V1이 이렇게요. V1, V2.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V2-V1이라고 했죠? 그죠? 목적지 방향으로 가면은 목적지에서 처음을 빼주면 된다. 그러면 이 방향이 뭐가 돼요?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인데? 원의 중심 방향이에요. 원의 중심 방향. 이게 나중에 구심 가속도라고 해가지고 이쪽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원운동도 이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냥 개념적으로 나올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방금 속도의 크기의 변화량이 0이라고 하더라도 가속도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이해가죠? 그거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기호로 표현하면 자, 요 가속도는 A고요. A고 그 다음에 시간은 T입니다. T, 델타 T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T라고 뭐 잡으셔도 되고 그때 T는 이제 시간 간격을 얘기하겠지. 자, 그 다음에 V에서 V0 이런 식으로 2, 1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알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여기 동그라미 붙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값이다? 항상 기호에 동그라미 붙였다. 초기 값이야. 초기 값. 이 안 붙어 있으면 나중 값이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맨날 크기만 다루니까 우리가 스칼라처럼 계산을 해버려서 그런 거야. 직선상에서. 그러나 곡선상에서 이렇게 되면 이 크기를 얘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봐봐요. 비행기가 여기 비행기예요. 처음에 이렇게 V의 속도로 가다가
요쯤에서 떴겠지. V2가 됐어요. 그죠?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3이고 얘가 4의 빠르기다. 그지? 직선상에서는 두 개 더하면,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 두 개 더하면 7이잖아. 그죠? 7의 크기를 갖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뭐 평행사변이요. 이걸 구해야 돼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볼 때도 그냥 단순히 보지 마시고 직선이기 때문에 저걸 우리가 그냥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평면으로 조금 바뀐다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면은 물리 1에서는 방금처럼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계산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 물어는 볼 수 있잖아. 그죠?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수능식으로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방금처럼 비행기 그림 뜨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면 숫자 값만 크기가 같게 하면 이것과 이게 그냥 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방향성에 따라서 가속도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가속도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식은 하나 변형되는 걸 한번 꼭 봐놓으세요. 그냥 이걸 t라고 했을 때 요거 기억해놔라. 자, t를 여기에 곱해봐라. 그러면 at죠. at. 그리고 요 v0를 넘겨봐.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와요? v에 대해서 v0 더하기 at.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식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 첫 번째 거예요. 아까 여기다 잔뜩 적어줬던 거 있죠? 그거기 때문에 요거 어디에서 나왔다? 가속도식에서 나온 거예요. 가속도식. 됐어? 가속도식에서 나왔다. 자, 그러면 자, 요 보세요. 이번에는 어떤 그래프를 볼 거냐 하면 속도 시간 그래프. 자, 요걸 볼 거야. 요걸 볼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쭉 나타났어요. 그럼 이건 무슨 운동일까요? 등속도 운동이죠. 그죠? 빠르기가 일정한. 그리고 직선 운동이라고 하면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요런 그래프가 나타났다. 자, 이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요렇게 되면 자, 요곳의 기울기가 뭐라고 했어요? 기울기. 기울기가 시간이 변한 정도에 대해서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지금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 거예요. 등가속도. 등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가속도 값이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걸 수식으로 살짝 바꿔볼게요. 이게 t. 맞나요?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여기가 만약에 여기를 v0라고 하면 여기는 v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v 빼기 v0 값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요 높이는 결국 무엇과 같다? 높이는 뭘로 표현할 수 있다? at. 요걸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요 식이잖아요, 요 식. 여기에서 요로만 곱해주면 at잖아. at가 뭐야? v에서 v0 뺀 값이야. 알겠어?
이거 그래프 해석할 때 필요한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프를 잘 그리는 사람은 도형 문제로 푼다라고 했죠. 왜냐면 그래프에서 식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니? 그래서 이게 이거고, 그래서 이 기울기가 t분의 v 빼기 v0니까 그게 기울기가 a가 되고, 자, 요 높이만 따지면 at가 되는구나. 알겠니?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그래프가 되고, 만약에 이제 속도 시간에서,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그러면. 이건 뭐? 천천히 지나. 어? 가속도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가속도가 변하는 게 되겠죠. 가속도 크기가. 그럼 이런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 할까요? 이건 등가속도라며. 그럼 이거는 무슨 운동이라고 할까? 이게 등가속도, 이게 등가속도. 그냥 가속도. 그래, 이건 그냥 가속도 운동이야. 알겠어? 이게 많이 나올까요? 많이 안 나와요, 물리원에서는. 왜? 가속도 운동보다는 등가속도 운동 위주로 다룰 거니까. 알겠니? 얘들아, 원 운동은 등속 원 운동 있지? 조금 전에 봤던 거. 걔는 등가속도 운동일까요? 가속도 운동일까요? 걔는 등속 원 운동. 빠르게 일정하게 삥삥 도는 거. 자,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가속도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 등속 운동! 등속 원 운동이니까 등속 운동. 어쩌나? 등속 양 없는데. 등속 원 운동은 뭘까요? 자, 세 개로 봅시다. 등속 운동이냐? 등속 직선 운동이냐? 등가속도 운동이냐? 가속도 운동이냐? 등가속도. 등속 원 운동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개념이 안 잡히는 거야. 아까 다 얘기했던 거잖아. 등속 원 운동은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지만 뭐가 있었죠? 뭐가 변했죠? 방향이 계속 바뀌었잖아. 방향 바뀌면 가속도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어요.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이, 가속도의 크기는 어떨까요? 가속도의 크기. 크기는 일정이야. 이렇게 계속 가는 거니까.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어떨까요? 계속 달라지죠. 계속 달라지죠.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아까? 원의 중심으로. 그죠? 가속도가 일정해야 등가속도라고 하죠. 가속도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크기하고 방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둘 다 일정해야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원에서 다룰 부분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다룰 거야. 곡선이 되면 무조건 뭐란 얘기야?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어? 뭐가 되는 거야? 가속도 운동이야. 방향적으로 가속도의 방향, 즉 힘의 방향이 바뀐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가속도 방향과 힘의 방향은 같거든요. 힘이, 자,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르게는 갔다라고 쳐보자. 그지? 이렇게 막 바뀌어요. 빠르기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질까요? 힘의 방향이 자꾸 변하는 거야.
힘의 방향이 바뀐다는 건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고,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면 등 가속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그런 개념들을 계속 얘기를 해줬던 게, 그런 개념이 전혀 없으면 단순히 외워야 돼.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외우고 있어.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따질 거냐면, 여기에서는 이게 뭐죠? 접선 기울기죠. 접선 기울기가 커진다는 것은 가속도의 크기가 커진다는 뜻일 거고, 가속도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힘의 크기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우리는 어떤 거 위주로 배우겠다? 이런 거 위주로 배우겠다. 1차 함수로. 그죠? 이런 거 위주로 배우니까, 자, 가속도가 여기에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 직선이니까 방향도 안 변한다고 딱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 상태에서 힘의 크기도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나중에 이거 운동 방정식 F는 MA. 요거 본 적 있죠? 본 적 있죠? 이게 운동 방정식입니다. 힘 방정식이 아니고 운동 방정식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질량이 있는 물체가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도 일정한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평균. 그럼 평균 가속도라고 하면 되는 거야. 평균 가속도. 얘들아, 우리는 이 물리 시간에 순간 가속도를 많이 쓸까요? 평균 가속도를 많이 쓸까요? 평균, 아니 순간.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런 걸 항상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쉬워지는 거야. 자, 힘을 10N을 딱 줬어. 2kg짜리. 알겠죠? 힘을 2초 동안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자, 요때, 가속도 A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가속도 크기를 구할 수 있잖아? 그죠? 2초 동안 힘을 쫙 줬어요. 2kg 물체. 여기 마찰이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식을 이용을 하면은 가속도 크기가 얼마가 될까요? 일단. 요 그대로 넣어보세요. 모르겠어요. 요거는 힘이고 요건 질량이야. 여기 가속도야. 그럼 가속도는 식이 어떻게 될까? 일단 식이 n분의 f가 되겠죠. 요건 이해되죠? n분의 f. 그죠? 뒤에서 다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뭐죠? 힘. 뉴턴 붙어 있으니까 힘이고, 킬로그램 붙어 있으니까 이게 질량이죠. 그러면 2분의 10 해서 얼마? 5m/s의 제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위는 이거예요. m/s가 속도 단위잖아. 근데 시간을 한 번 더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봐봐. 5m/s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 가속도는 순간 가속도야 아니면 평균 가속도야? 평균. 왜 평균이야? 왜 평균일까? 시작할 때랑 끝날 때 딱 바뀌었으니까. 여기에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어? 2초 동안, 알겠어요? 2초 동안 힘을 준 거잖아. 매 초당 이게 사실 달라질 수도 있을 거거든. 그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힘을 일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떤 특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쭉 힘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평균 힘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건 평균 힘을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사실 이게 달라졌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평균 힘이면, 평균적인 힘을 10N 줬다라고 하는 개념이면 변하더라도 여기에서 계산한 값은 평균 값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로 평균 값을 이용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런데 주로 이거를 많이 다루잖아. 이 그래프를 많이 다루죠. 이 그래프는 순간하고 평균이 어때요? 같은 애잖아. 그죠? 그럼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운동을 따질 때는 뭐가 좋다라고 했죠? 순간이 좋다라고 했죠? 그죠? 어떤 운동인지 파악할 때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값은 순간값으로 하면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러니까 뭘 쓰겠어요? 평균을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등장하더라도, 이런 운동이 등장하더라도, 아, 몇 초에서 몇 초까지 하면 평균값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들아, 이게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면 2초 후에 빠르기가 얼마가 됐겠니? 얼마? 빠르기가 얼마가 돼요? 10m/s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됩니까? 네. 안 되잖아. 돼요. 요 식으로 보시면 돼요. 요 식으로. 나중 속도죠. 나중 속도.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정지되어 있던 것이 뭐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그게 초기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이고, 그러면 얘랑 얘가 같은 거죠. 그죠? 가속도에다가 이걸 곱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안다는 것은 뭘 알 수 있다? 초기 값만 알면 얘네들이 몇 초 뒤에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지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뉴턴 역학이 처음 이제 만들어져갖고 사람들이 그걸 연구해갖고 이제 더 발전시켰겠죠? 그죠? 그래서 뉴턴 역학은 기본적으로 초기 값들만 알면 걔가 미래에 어디에 있고 어떤 운동을 하는 것까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근데 요즘 과학은 뭡니까? 양자역학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미래를 모른다는 뜻이야. 쉽게 생각하면.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무엇에 기반을 뒀느냐면 뉴턴 역학에 사실 기반을 뒀던 사람이거든.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뭘 인정을 못 하느냐? 양자 역학을 인정을 못 하고 죽었어요. 알겠어요?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 남기면서. 알겠어요? 그게 이겁니다. 초기 값을 알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이게 뉴턴 역학의 본체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걸 이제 좀 분석을 해 봅시다. 속도 시간 그래프. 자, 위치 시간 그래프가 우리는 좋을까? 속도 시간 그래프가 좋을까? 속도 시간 그래프가 좋아요. 왜 좋으냐면 봐봐. 기울기를 알면 뭘 알 수 있어요? 가속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면적이 있죠? 그래프 아래쪽 면적. 이거는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의미하는 건요. 그렇죠? 거리 개념이에요. 변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위치 시간은 뭘 알 수 있죠? 위치 시간 그래프를 보면 속도를 알 수 있죠? 그죠? 가속도 바로 알 수 있습니까? 가속도 알려면 미분을 한 번 더 해야 돼. 답답하잖아. 그죠? 근데 얘는 그 미분 적분, 이제 대학 과정에서 미분 적분이라고 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기울기냐, 아니면 면적이냐, 이렇게 따지거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안다는 것은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위치 시간 그래프를 알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중간에 딱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저기 뒤쪽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우리 13페이지 잠시 한번 가볼까요? 13페이지. 13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거기 여러 가지 운동 해가지고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가 2개 나와 있고 위에 그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해서 아래쪽 그래프 3개 나와 있죠? 그죠? 이걸 꼭 익히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가시면 14페이지 가봐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그래프를 총 6개로 이렇게 해놨는데 위에 3개는 가속도가 0보다 클 때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3개 있죠? 동그라미 2번. 그건 가속도가 0보다 작을 때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속도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랑 가속도랑 방향이 같은 거. 그렇죠. 운동 방향하고 그죠?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가속도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음수니까 그죠?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운동 그래프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6개를 반드시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지만 응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응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뭘 해드릴 거냐면 13페이지에 있는 그 밑에 3개 있죠? 요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13페이지 밑에 3개입니다. 14페이지 위에 3개를 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알겠어요? 그건데, 먼저, 위치 시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녀석. 그죠? 자, 그러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꾸면 이건 어떻게 된다? 이거 등속,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봅니다. 알겠죠? 등속 운동은 뭐 쉽잖아. 그죠? 등속 운동은 이겁니다. 위치 시간이 쭉. 그 다음에
속도 시간이 이렇게. 이건 위치 시간. 이게 등속 운동이었죠. 위에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속도 시간 있는데, 자, 여기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한다는 것은 처음 속도가 얼마란 뜻이에요? 이게 0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 속도도 있는 걸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출발한 게 아니고 여기쯤에서 이렇게 출발한 거야. 그럼 여기가 V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죠? 맞나요? 가속도 시간.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 기울기의 그 크기가 어떤 값을 가지는 겁니까? 얘 값을 가지는 거죠. 기울기의 크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안 변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어주면 되는 거예요. 모양 자체입니다. 모양이.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이제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기울기. 두 점을 이은 직선 기울기냐 아니면 접선 기울기냐. 여기 뭐라고? 평균 속도. 여기 뭐? 순간 속도라고 했죠? 이걸 외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의미하는, 그래프상에서 의미하는 걸 외우셔야 돼요. 자, 요거 기울기. 자, 기울기가 뭐가 되죠? 가속도죠? 그죠?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이건 뭡니까? 직선 기울기나 접선 기울기가 같으니까 순간이나 평균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뭘 하기 좀 편한 거죠. 그죠? 일일이 구별해야 되는 이런 운동보다는. 그래서 물리원에서 이거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한 배려한 거예요. 알겠죠? 쉬운 걸로다가. 근데 어렵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면적 있죠, 면적. 선생님 왜 쉽다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뒤에 어려운 것들이 잔뜩 있어요.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한 거. 그죠? 잔뜩 있는데 고르고 골라가지고 좀 단순한 거를 우리는 배운다. 자, 면적은 뭘 의미한다고 했지 아까? 면적은 기본적으로 사각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요게 시간이고 요게 속도죠. 속도 변화. 속도 변화. 그죠? 속도하고 시간을 곱한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거리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면적은 여기서 변위입니다. 변위.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속도 시간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가 10, 여기가 마이너스 10. 자, 여기는 뭐 10초, 다 10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 몇 초? 5초. 그죠? 자, 변위 값이 얼마입니까? 10초 동안. 변위가 얼마? 0. 왜? 플러스 변위, 마이너스 변위 크기가 같죠? 왜? 요 면적이 변위라며. 요 면적이, 이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즉, 삼각형 면적이 넓이가 두 개가 같으니까 전체 변위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뭘 하는 거죠? 그냥 바꿔요. 그렇죠. 방향을 바꿔요. 변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방향이 바뀌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이건 뭐야? 이 V자. 이거는 멈췄다가 다시 빨라진 거죠. 이거는 변위가 0이
아니죠. 얘의 2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방향을 바꾼 게 아니지만, 즉,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간 거잖아, 꺾였을 때. 근데 여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방향을 턴한 지점이 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방향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한다? 방향 턴하는 거. 알겠죠? 턴하는 것은 변이 부호 바뀌는 지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잘 체크를 해 놓으세요. 여기에서는 어떨 때가 그러면 방향 바꾸는 겁니까? 요 그래프에서는. 저기서 방향이 바뀌어요? 아니, 요 그래프에서 방향이 바뀌는 경우를 어떻게 찾죠? 그렇죠. 기울기 부호가 바뀌면. 알겠죠? 기울기 부호가 바뀌는 지점은 기울기가 일단 0이 되겠고, 그죠? 그 지점이 턴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여기는 면적만 봅니다, 면적. 여기는 기울기만 봤죠? 여기는 기울기 면적 봤죠? 여기는 면적만 보자. 그럼 좀, 대칭적이니까 우리가 기억하기 좋겠죠? 그죠? 자, 면적만 보면 이 면적이 뭐가 된다? 이게 뭐라고 했죠? 가속도면 A죠? 그죠? 그럼 요 크기가 뭐예요? T죠? 그럼 AT네? AT는 뭐라고 그랬어?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어. 알겠습니까? 속도의 변화량.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속도의 변화량. 면적. 시간만 알면 이 면적을 구하면 뭘 알 수 있다? 가속도를 알 수 있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그래프 이제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이 그래프는 봐봐. V0의 빠르기가 있었죠? 그죠? V0의 빠르기가 있는데, 이거 봐봐. 만약 가속도가 이게 없다라고 쳐봐. 그러면은, 시간이 T입니다. T 동안 얘는 얼마나 가요? 빠르기만, V0 값만 있으면, 초기 빠르기만 있으면, 뒤에서 힘을 안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등속 직선 운동과 같은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여기 아래쪽 면적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이거는 수식으로 표현하면 V0T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요 녀석. 이 얘기는 힘을 안 줘도 처음 속도만 있으면 그 속도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가는 거리가 무조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힘을 줬다. 힘을 주면 요게 뭐라고 했습니까? V 빼기 V0. 맞나요? 요 지점이 V라고 해볼게. 그럼 이 높이가 V 빼기 V0고, 요게 뭐와 같습니까? AT와 같죠? 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면적은 뭡니까? 이 삼각형의 면적은 요 높이 값에다가 요 밑변 값 곱하고 나누기 2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되죠? 2분의 1 AT에다가 T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이 되겠죠? 이것은 무슨 값이다? 힘 때문에 더 빨라져 가지고 그냥 일정하게 가던 거리보다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추가적인 변이 값이 되는 거야. 힘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받아갖고 힘을 일정하게 받으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전체 변이가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그냥 이 면적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변이를 S라고 한번 더 볼게요. S는 이제 하살표 뭐 붙이면 뭐 변이가 되니까. 자, V0T 있죠? 이렇게만 하면 이건 무슨 운동이다? 등속 운동이다. 등속 운동. 밑에 사각형. 그런데 뒤에 2분의 1 A T의 제곱을 붙이면 이거는 무슨 운동이 된다? 등가속도 운동이 된다. 가속도분이 이거야. 등속 운동 부분이 이거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식 두 개를 이제 배운 겁니다. 운동 방향식. 자, 요거랑 요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T를 두 개가 T가 있으니까 T를 없애버리면 T 소구할 수 있죠? T는 해가지고 T에다 대입해갖고 쫙 전개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런 식이 나와요.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변이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값 있죠? 그죠? 그게 결국은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을 뺀 값과 같아.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하면 이걸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여기에서 실제 이거 갖고는 계산이 안 돼요. 알겠어요? 여기에서 바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초기값만 안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V는 V0 플러스 AT. 벡터 표시 뺀 겁니다. 그 다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요 셋이 가지고 이제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걸 가지고 푸는 거야. 이걸 가지고. 근데 이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프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알겠어요? 이걸 이용을 해도 되고. 근데 이 수식들은 적용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단순한 운동이면 상관이 없지만 중간중간에 변화를 하게 되면 구간별로 끊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거 실수하게 되면 즉 운동 전체를 이해하고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변할 때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속도 시간에서 아까 이렇게 변했어요. 그죠? 이렇게 변했을 때 우리가 초기 값을 뭐 안다라고 쳐봅시다. 이 10m/s고 요게 뭐 8초, 10초 뭐 이렇게 잡고 여기는 얼마로 할까? 뭐 여기는 2m/s 뭐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웬만한 거는 그냥 그래프에서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일단 기울기를 알 수 있죠? 기울기가 플러스 기울기예요? 마이너스 기울기예요? 마이너스 기울기. 그러면 힘이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을 했고 그
그 다음에 이 8초 지점에서 뭐가 바뀝니까? 변위의 부호가 바뀌죠? 그죠? 변위의 부호가 바뀌니까, 아, 방향이 바뀌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운동에서 몇 초 때 어떤, 빠르기가 되느냐, 이런 것들도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얼마죠? 10분의 10이죠? 그죠? 그러면 1.2죠? 1.2이기 때문에, 자, 5초일 때 빠르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5초면. 공초인데 빠르게요? 자, 여기다 하나 그려드릴게요. 문제를. 자, 처음에 이쪽으로 10m/s로 가다가, 그죠? 8초일 때 일단 정지를 했다가, 그죠? 8초 딱 됐을 때. 그 다음에, 2초 동안 이쪽으로 다가왔죠. 그죠? 네, 총 10초가 된 거죠. 여기 10초 때. 이때는 빠르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빠르기가 2m/s네요. 이런 문제만 보고 이 수식으로 일일이 다 계산하려면 머릿속이 복잡해질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일정한 가속도로 작용해가지고 저거를 표시를 딱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이런 그래프에서는 쉬워지는 거죠. 즉, 자, 이 기울기가 1.2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t를 곱하면 뭐죠? 이렇게 되겠죠. 요 값이 뭡니까? v에서 v0를 뺀 값과 같은 거죠. 그죠? 지금 우리 뭐 구하는 거예요? 요 녀석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 녀석은 얼마를 넣어야 돼? 10을 넣는 거야. 10 넣고. 알겠어요? 그럼 계산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어느 시간대나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 거고. 알겠어? 그래서 문제를 읽었을 때 보통 이제 직선상의 운동들이 되겠죠. 그리고 일정한 가속도를 주기 때문에 주로 그거 가지고 다루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본 그래프 중에 하나.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 많이 봤죠? 그죠? 이건 무슨 운동이에요? 구간을 나눠서 봅시다. 이건 무슨 운동일까? 이거는? 등가속도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을 외우지 못하면 이런 거를 분석을 못 해요. 알겠죠? 등가속도, 요거는? 등속, 요거? 등가속도. 그죠? 얘랑 얘는 힘의 방향이 반대로 작용했다. 그죠? 자, 그리고 변위값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변위값은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면 돼요. 그게 도형 문제야. 도형 문제 얼마나 쉬워. 삼각형 넓이, 사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 또는 사다리꼴 넓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구간별로 끊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릴 줄 알아야 되겠다. 그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은 이제 다음 주에 선생님 또 해드릴 건데,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리고 여기 평균 속도 구하는 것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건 되게 이 등속 직선 운동에서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평균값을 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평균값. 이런 경우에 평균값을 구하는 방식과 이런 경우에 평균값 구하는 방식 다릅니다. 얘랑 얘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고 얘는 반드시 한 가지로밖에 못해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래프 공부를 하면서 할 거니까 오늘 숙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내용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내용 공부를 하는데 뭘 집중적으로 해야 되느냐면 식을 일단 기억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식을 기억할 때 벡터량인지 스칼라량인지 그걸 확인하면서 꼭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저기 14페이지 그래프 있죠? 그래프. 요거 모양 6개 있잖아. 6개죠? 그죠? 밑에 예시 그거 말고 그건 예시일 뿐이고 숫자를 넣어서 예시한 거고, 형태는 지금 6개입니다. 6개를 반드시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뭐 12페이지 쪽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고, 알겠어요? 그리고 16페이지까지만 일단 풀어보세요. 16페이지까지만. 알겠죠? 그 뒤에는 선생님 또 설명하고 뭐 할 것들이 있으니까. 알겠지? 일단 오늘 처음 수업이니까 요 정도만 하고 갑시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 질문 있니? 아이 배고파.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으세요.